그로부터 약 12시간 뒤 소코수 공연장 남쪽에 위치한 론돈이 번화가 웨스트엔드의 중심지인 베이커가에서는 한 소년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다부진 체격에 얼굴이 동그란 소녀의 이름은 위긴수였다. 위긴수는 고음의 가성으로 당당하게 노래를 불렀다. 여왕 폐하의 건강과 영원한 평화를 비오니 분열은 끝나고 행복은 커지었네. 살아있을 때 실컷 마시자 죽은 뒤에는 마실 수 없으니 건강 따위는 조금 더 신경 쓰지 말자. 그러다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곧 들어눕게 될 거야. 위긴스 옆에는 친구인 어구슨 매닝이 바닥에 중절모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쭈그려 앉아 있었다. 어수굿은 앙상한 무릎을 두 팔로 꿇어안은 채 모자 안에 동전을 던져주기를 바라는 애처로운 눈빛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위긴스가 바삐 길을 오가는 사람들을 향해 외쳤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 노래의 절정인 나머지 부분을 듣고 싶으시다면 좀 더 후하게 손심을 쓰셔야 합니다. 저기 모자가 있지요? 망설이지 마시고 모자 안에 동전을 듬뿍듬뿍 던져주세요. 저도 망설이지 않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갑고 하늘은 잔뜩 찌푸린 잿빛이었다. 엷은 안개가 고리에 깔린 자갈 위로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얇은 외투 하나만 걸친 어수굿은 추위에 몸을 떨면서 또다시 콜록콜록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기침할 때마다 동전이 한 입씩 더 날아들기 때문이었다. 운이 좋은 날에는 기대 이상의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사람들은 위긴스의 노래보다 어수굿의 기침에 마음이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소녀들이 있는 곳에서 길을 건너 몇몇 집을 지나면 베이커가 221번지 비어였다. 이것은 바로 소년들이 대장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설탐정 셜록 홈스의 집이었다. 홈스는 까다로운 사건을 맡았을 때 종종 위긴스와 친구들을 고용하여 도움을 청했다. 홈스는 위긴스 일행을 베이커가의 소년 탐정단이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소녀 탐정단을 자신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유능한 정보 수집가라고 칭찬했다. 위긴스가 노래를 멈추고 모자 안을 들여다보았다. 모자 안에 든 돈은 모두 합쳐서 3센트밖에 되지 않았다. 아, 대장님은 언제쯤 우리를 불러주시려나? 오늘은 사람들이 이 훌륭한 가수의 실력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군. 위긴스는 이마 위로 내려온 지저분한 황갈색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면서 221번지 비오 건물이 2층 창문을 올려다 보았다. 어수굿은 친구의 눈길이 향한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수굿은 소녀 탐정단에 합류한 지 고작 몇 달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아직 셜록 홈스를 직접 만나보지 못했지만 정보 수집에는 벌써 2번이나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셜록 홈스가 어떤 사람인지는 위긴스나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잘 알고 있었다. 친구들에 따르면 홈스의 날카롭고 치밀한 수사 기술은 거의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보일 만큼 신기하지만 오직 명확한 사실만을 바탕으로 한다고 했다. 그것은 어수굿이 배워야 할 장점이었다. 어수굿은 하루빨리 셜록 홈스를 직접 만나보고 싶었다. 홈스가 어수굿에게서 무언가 재능을 발견한다면 정식 저수로 채용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어수굿은 대소서 견습생일을 그만둘 수 있고 더 나아가 그토록 원하던 것을 찾아 떠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모을 수도 있을 터였다. 좋았어. 어수굿이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그런 다음 더 이상의 공상을 그만두고 친구를 향해 한마디 던졌다. 위긴수, 네가 너무 건강해 보여서 사람들의 동정심을 이끌어내기가 힘든 것 같아. 어수굿은 다시 한번 컬럭컬럭 심한 기침을 해댔다. 그러자 이번에는 제법 큰 액수의 동전이 모자 안에 들어왔다. 두 소녀는 쓸모없이 미소를 주고받았다. 내가 건강해 보인다고? 하긴 네 옆에 있으니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위긴수가 자신이 불룩한 배를 두들기며 말했다. 그런 친구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는 어수굿의 윤갈색 눈동자가 모자 안의 동전처럼 반짝거렸다. 어수굿이 위긴수를 처음 만난 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겨우 며칠이 지났을 때였다. 위긴수는 태숨강을 따라 무작정 걷고 있던 어수굿을 모닥불 앞으로 불러서 꽁꽁 온몸을 녹이게 하고 먹을 것까지 나눠주었다. 이런, 어떻게 된 게 네 몸통이 내 왼쪽 다리통보다 더 가늘지? 오라, 피부는 백지창처럼 창백해서 핏줄이 다 들여다 보일 정도고 눈 밑에는 시퍼렇게 그늘까지 지어있네. 네 꼴이 얼마나 처량한지 알기는 해. 위긴수가 놀라움과 걱정인 뒤섞인 표정으로 말했다. 어수굿은 지난 며칠 동안 펑펑 울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아니더라도 거의 투명하다 싶을 만큼 새하얀 소녀의 피부는 두 눈을 더욱 퀭해 보이게 만들었다. 특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기분까지 울적할 때는 더욱 그랬다. 어수굿의 어머니는 아들이 눈 밑 그늘을 사파이어 같은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라고 치교 세우곤 했다. 어수굿, 너는 헨리 오빙경만큼 잘생긴 얼굴과 우아하고 당당한 몸가짐을 갖추고 있단다. 어수굿은 갑자기 떠오른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애써 머릿속에서 떨쳐냈다. 그래, 나도 알아. 그러니 이걸 먹고 기운을 차려야겠어. 어수굿은 따뜻한 모닥불과 기리죽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녹였다. 그러고는 위긴수의 꾸밈없는 다정함에 감동한 나머지 어머니 죽음에 대해 털어놓았다. 사연을 듣고 난 위긴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양문컵에 담긴 뜨거운 홍차를 가엾은 친구에게 내밀었다. 그날 어수굿은 정식으로 베이커가의 소년 탐정이 되었다. 어수굿이 무리에 합류하는 것을 모두가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 사실 소녀들 대부분이 달갑지 않아 했다. 회원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곧 음식을 나눠 먹어야 할 입이 하나 더 생긴다는 뜻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무리의 대장격인 위긴수의 우지를 굽힐 수는 없었다. 몇몇 소년들이 벌뱀 소리를 하자 위긴스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수굿에게 당장 지낼 것이 필요해. 어수굿은 얼마 전에 어머니를 잃었어. 우리 중에는 가족의 얼굴조차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하지만 가족을 잃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수굿을 가엾게 생각해야만 해. 위긴수의 말에 몇몇 소녀들이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어수굿은 다른 사람들이 동정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대소서 위에 갈 곳이 생긴다는 것은 무척 기쁜 일이었다. 또한 친구들이 생긴다는 것도 기분 좋았다. 지금껏 어수굿은 친구들을 사귀어 본 적이 별로 없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아기 때부터 폐가 약해서 술래잡기처럼 몸을 많이 움직여야 하는 놀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위긴수가 계속해서 말했다. 게다가 이 녀석은 머리가 꽤 좋은 편인 것 같아. 보다시피 먹는 양이 많지 않잖아. 하하하하. 그 말에 심각했던 아이들이 표정이 편안하게 풀어졌다. 무리 중에 가장 어린 알피라는 꼬마가 어수굿에게 쪼르르 달려와서 말했다. 형,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정말 슬픈 일이지만 힘을 내. 우리 어머니도 무척 아름다운 분이었는데 후두요름으로 돌아가셨어. 어린 소년이 설지감에 당황한 어수굿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알피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럼 이것으로 결정 난 거다. 우리 패거리의 새 회원을 받아들이는 거야. 위긴수가 선언하듯 외쳤다. 그러자 나머지 아이들이 찬성의 뜻으로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고 가슴을 두 번 쾅쾅 쳤다. 뒤이어 위긴스는 회원들에게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를 하게 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위긴수 자신이었다. 우선 나부터 시작할게. 나는 부모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쉽게 말해서 버려진 아이지. 4살 무렵까지 낯선 사람들이 손에서 자랐어. 당연히 나는 내 생일도 몰라. 4살 이후로는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고 잠잘 것을 찾아다녔지. 하수구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 그래서 난 어린 시절에 특별히 추억할 만한 게 없어. 굳이 꼽으라면 한겨울 템수강에서 목욕할 때의 추위와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배고픔 정도지.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면서 먼 곳을 바라보는 위긴수의 눈망울이 촉촉이 젖어들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위긴수는 곧 명랑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다 지나간 옛날 얘기야. 지금은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있고 이런 군사한 집도 있는데 뭐. 위긴스는 그렇게 말하면서 팔로 주변을 휘저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위긴스가 나온 소년에게 자기 소개를 시켰다. 어수굿은 로한과 엘리엇, 알피, 심순, 플래처, 바나비, 제임스, 피드 3명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었다. 소년 탐정들 중에는 고아원에서 도망친 아이도 있었고 최근의 질병이나 화재, 공장 사고, 굶주림 등으로 가족을 잃은 아이도 있었다. 위긴스는 친구들이 기막힌 사연을 듣는 어수굿의 얼굴이 놀라움과 안타까움으로 붉게 달아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전에도 무리에 처음 들어온 소녀들은 우리의 그런 반응을 보이곤 했다. 위긴수는 어수굿이 우리 있는 친구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 엘리엇이 어수굿을 향해 말했다. 이봐 친구, 이번엔 내 이야기 좀 들어보자. 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냐? 그러나 어수굿은 대답 대신 멍하니 앞만 바라볼 뿐이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 자신도 아는 바가 거의 없기 때문이었다. 어수굿은 아버지에 대한 온갖 우문들로 머리가 무거웠다. 속 깊은 위긴수가 그런 어수굿을 격려했다. 괜찮아. 이제 우리는 모두 친구니까 편하게 말해도 돼. 하지만 어수굿은 여전히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정말 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엘리엇이 계속해서 대답을 재촉했지만 다행히 위긴수가 나서주었다. 오늘은 네가 몹시 피곤한 모양이구나.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자. 그제야 어수굿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는 약속이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나는 한창 클 때니까 많이 먹어야 해. 위긴수가 말했다. 먹는다는 말에 위긴수가 키우는 흰 쩍제비 숄리가 셔츠 주머니 밖으로 고개를 삐쭉 내밀었다. 괜찮아, 솔리. 오늘은 아침꼬리를 잡아오지 않아도 돼. 위긴수의 말에 어수구시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휴, 정말 다행이다. 지난번 위긴수는 숄리가 잡아온 무언가를 구워서 친구들과 나눠 먹었다. 덕분에 그날 어수굿은 밤새도록 양동이의 머리를 받고 구역질을 해야 했다. 갑자기 어수굿의 낯빛이 사색으로 변한 것을 알아차린 위긴수가 위로하듯 말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그날 먹었던 쥐고기 구이가 또 생각났구나. 그때 넌 밤새 토하느라. 어수굿은 그만하라며 선을 휘휘 내줬다. 워낙 무언가의 자극을 받으면 그 요원이 몇 시간씩 갈 만큼 예민한 탓에 토한다는 말만 들어도 뱃속이 울렁거렸던 곳이다. 두 소년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다. 말 4마리가 끄는 근사한 마차 한 대가 베이코가를 달리다가 221번지 비오 앞에 멈춰섰다. 위긴수는 재빨리 모자 안의 동전을 주머니 안에 챙겨 넣었다. 어수굿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 모자를 잽싸게 집어 머리에 쏟다. 뒤이어 두 소녀는 길을 건너 호둥지둥 달려갔다. 마차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마부 속에는 눈이 안 준 것처럼 새하얀 머리에 멋진 코트를 입은 마부가 앉아 있었고 그 옆자리에는 비슷한 옷차림이 하인이 있었다. 잠시 뒤 한치 흐트러짐도 없이 꼿꼿하게 앉아있던 하인이 자리에서 내려와 마차 문을 열었다. 곧 두 남자가 마차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한 사람은 무척 다부지고 탄탄한 체격에 수염을 기른 중년 신사였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말끔히 빗어넘긴 머리에 각진 얼굴을 지닌 청년이었다. 넙다란 예장용 실크 모자며 빳빳하게 풀목인 새하얀 옷깃, 단정한 회색 머지 코트까지 전체적으로 상당히 세련된 옷차림이 멋쟁이들이었다. 두 사람은 마차에서 내리자마자 서둘러 비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도대체 저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우리가 나서야 할 일이면 좋을 텐데. 위긴수가 초조하게 창문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때 어수굿이 관심은 마차 문에 붙은 장식이 집중되어 있었다. 곧 어수굿이 눈썹이 심상치 않게 실룩거렸다.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사실들을 한데 모아 분석해 볼 때 보이는 반응이었다. 마침내 어수굿이 입을 열었다. 아무래도 우리가 방금 본 사람은 에드워드 왕자님인 것 같아. 그 말을 듣자마자 위긴수의 입에서 환호의 휘파람이 터져나왔다. 저 왔어. 드디어 우리에게도 복이 굴러 들어오는구나. 내 예상이 맞다면 대장님은 오늘 단지 상담을 하는데 그치지 않을 거야. 당장 사건을 맡을 거라고. 그렇게 되면 탐문 조사가 필요할 테고 당연히 우리에게 임무가 주어지겠지? 두 소녀는 홈스가 방문객들과 만나고 있는 소재의 창문을 다시 한번 올려다보았다. 코튼 사이로 키가 홀칠하고 날씬한 대장의 모습이 온뜻온뜻 보였다. 왕자님이 대장에게 어떤 의뢰를 할까? 위긴수가 묻자 어수굿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수행원 한 명만 데리고 왕자님께서 몸소 찾아오신 걸 보면 틀림없이 매우 민감한 사건일 거야. 어쩌면 누군가 왕실의 보석을 훔쳐갔을지도 몰라.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찾아내는 거겠지? 위긴수가 그렇게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어수굿이 어깨에 팔을 들렀다. 그러고는 마부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아저씨, 동전 한 입만 주시면 제가 같이 놀아드릴게요. 마부는 소녀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하인과의 대화에만 몰두했다.
그 모습을 본 어스굿이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하, 위긴수, 넌 어딜 가든 오로지 덧냄새만 쫓는구나. 그 말에 위긴스가 못되게 웃으며 어스굿이 어깨를 툭 쳤다. 그러는 너도 이제 제법 베이커가이 선현탐정다운 느낌이 나는걸? 마치 伦敦 한복판에서 태어난 伦敦 터박이 같아. 두 소녀는 한데 옮겨 레슬링을 하기 시작했다. 어스굿은 비록 바싹 말랐지만 위긴스보다 키가 모리통 하나 정도 더 큰데다 그 장점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한참 장난을 치던 중 어스굿이 그만 뾰족한 무릎으로 위긴스의 셔츠 주머니 근처를 푹 찌르고 말았다. 그 순간 셜리가 꽥 소리를 내며 밖으로 튀어나왔다. 덕분에 두 소녀는 레슬링을 그만두고 셜리를 쫓아 고리를 내달려야 했다. 모퉁이를 덜기 직전 위긴스가 몸을 날려 간신히 셜리를 덮치는 데 성공했다. 어스굿은 허리를 굽힌 채 가쁜 숨을 몰아치며 괴로워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해, 셜리. 위긴스가 그렇게 말하면서 셜리를 주머니 속에 덜어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어스굿을 돌아보고 물었다. 괜찮아? 어스굿은 머리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두 손으로 무릎을 집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숨을 쉴 때마다 씩 하는 휘바람 소리가 났다. 위긴스가 걱정스러운 듯 어스굿의 등을 다독이며 물었다. 내가 가서 간유를 좀 구해올까? 아니, 곧 괜찮아질 거야. 어스굿은 그렇게 말하고는 천천히 힘겹게 허리를 폈다. 그때 갑자기 위긴스가 왕자의 마차가 서 있는 쪽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봐, 어스굿, 저기 좀 봐. 왕자의 수행원 셜록 홈스 왁슨 박사가 어느새 건물에서 나와 마차에 오르고 있었다. 곧이어 하인이 문을 닫고 자기 자리에 앉자마자 마부가 고삐를 당겨 마차를 출발시켰다. 잠시 후 왕자가 탄 마차는 달가닥달가닥 활기찬 말급소리를 내며 소년들 앞을 지나쳐갔다. 어스굿, 다른 마차를 몰래 훔쳐 타고서라도 쫓아가야겠지? 당연하지. 사실 난 당장 대소서로 돌아가지 않으면 크롬블리 아저씨한테 엄청 혼날 거야. 하지만 이번 일은 무서운 매질을 감수할 만치 가치가 있는 것 같아. 어스굿은 그렇게 말한 다음 주변을 둘러보았다. 왕자의 마차와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는 쌍두마차 한 대가 눈에 띄었다. 어스굿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저기 우리가 탈 마차가 오네. 야! 두 소녀는 능숙한 솜씨로 달리는 마차 뒤에 성큼 올라탔다. 마차는 계속해서 왕자의 뒤를 쫓아 베이커 가를 달렸다. 위긴스의 주머니 속에 든 동전들이 짤랑짤랑 머리카락처럼 흥겨운 소리를 냈다.